이 아이오닉 5N과 배다른 형제 EV6 GT의 스펙이나 이런 뭐 재원 같은 게 공개가 됐잖아요.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또 최초로 한번 아이오닉 5N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이오닉 5N이라고 하는데 너는 뭘 보고 아이오닉 5N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저기에 아이오닉 N이라고 일단 써 있고요.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저기 뭐 정보들이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제보가 이렇게 막 와요. 스포티지나 투싼 같은 차들이 위장막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제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파님, 스포티지랑 투싼 출시한 지 좀 꽤 됐는데 왜 아직 위장막을 이렇게 덮어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물어보신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귀찮아서 위장막을 안 벗겨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좀 출시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이제 다 벗겨요. 근데 분명히 이제 출시가 됐는데 좀 오래 지났잖아요. 뭐 이 아이오닉 5도 출시한 지 거의 작년 한 5월, 6월 정도에 이제 출시를 했으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왜 아이오닉 5의 테스트카가 인판이 이렇게 돌아다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 아이오닉 5N을 제외하고도 테스트하는 차량들이 많잖아요. 공족이라든지 전자제어라든지 이런 거를 테스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인판을 달고 돌아다니는 테스트를 하는 차량들이 꽤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외장이 똑같은데 돌아다니고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저거는 뭔가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게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좀 듣는 소식에 의하면 휠 디자인이나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저희가 또 한번 찾으면은 한번 여러분들께 또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또 실차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오닉 5N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 아이오닉 5N을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굳이 이 아이오닉 5의 N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제 고지식한 전기차에는 고성능차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하지만 요 생각이 좀 바뀐 계기가 있어요. 아우디 이트론 GT. 요거는 장난 아니더라고요. 내연기관이 점점 없어지고 고성능이나 펀카 같은 차를 전기차에서도 이제 만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난다면 아이오닉 5N도 꽤 재미난 퍼포먼스와 그런 재미난 요소들을 집어넣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자, 외관을 보면은 기존에 이제 달라진 점은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오닉 5N은 어떤 스펙으로 나올 거냐, 어떤 차로 나올 거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간단해요. 이 아이오닉 5N과 배다른 형제 EV6 GT의 스펙이나 이런 뭐 재원 같은 게 공개가 됐잖아요.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584마력의 제로백은 3.5초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펀카나 이제 스포츠카, 뭐 슈퍼카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500마력이 넘어가면 제로 200이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제로 100은 사실 300마력이나 500마력대나 거의 이제 비슷비슷해요. 근데 달리다 보면은 막 중반 후반에 확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언저리 파워가 다르기 때문이죠. 제로 200까지 누가 더 빠르냐, 요걸 좀 비교를 하거든요. 아이오닉 5N도 비슷하게 봐야 돼요. 제로 100은 3.5초, 뭐 요즘에 3.5초 웬만한 좀 낮은 방귀 좀 낀다는 차들은 대부분 3.5초 나오잖아요. 물론 이 3.5초도 엄청나게 고스펙이긴 합니다. 하지만 584마력에 걸맞는 제로 200의 성능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면 제로 200까지는 12.2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느린 건 사실 아니에요. 아벤타도르가 한 8.9초 정도 나오거든요. 뭐 플러그인 하이퍼카라고 하는 요 라페라리가 7초대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EV6 GT죠. 광고 영상이긴 하지만 드래그 레이스로 이제 맥라렌, 뭐 포르쉐, 뭐 EV6 GT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달려서 맥라렌 빼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기는 그런 이제 그림을 봤잖아요. 물론 좀 함정이 포르쉐가 최신 포르쉐가 아니더라고. 자, 근데 여러분들 딱 보면은 얘가 좀 달리는 차다, 아이오닉 5N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날벌레가 많이 붙어 있잖아. 이 얘기는 뭐냐? 달린다는 거거든. 날벌레가 피하지도 못하고 차에 박았다. 달리는 차라는 얘기야. 그냥 쪼크니까 그냥 재미로 봐보세요. 또 진지하게 달려들어가지고 무슨 이런 말도 안 돼. 이 뭔 개소리야! 자, 이 외관을 좀 보면요,
뭐야 이거 그냥 아이오닉 5랑 똑같지 않냐?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얘는 테스트 카기 때문에 외관은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센서 커버 이 밑에 하단부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게 이제 원래는 플랩으로 닫혀 있어가지고 열렸다가 닫혔다, 그러니까 배터리에 열을 좀 식혀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어차피 테스트 카이기 때문에 굳이 열렸다 닫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닫는 이유는 외관상 보기 흉하지 말라고 닫는 경우가 많은데, 테스트 카기 때문에 이 커버를 제거를 해놨고, 아마 이제 조금 더 완성이 되면 이제 바뀐 그런 범퍼를 장착을 하고 출시할 텐데, 앞 범퍼는 기존에 있는 아이오닉 5보다는 조금 더 와일드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반떼 N이나 뭐 보면은 훨씬 한층 더 와일드한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오닉 5도 아마 비슷한 그런 와일드한 범퍼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바뀌어진 부분은 거의 없고, 한 가지 이 외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휠이에요, 휠. 원래 이 휠 하우스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튀어나와 있지 않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이오닉 5보다 훨씬 더 넓은 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리는 차들 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널쩍지근해가지고 그냥 바닥에 쫙 깔린 그런 느낌을 아마 이 아이오닉 5N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 휠 하우스 부분, 이 휀다 부분이 기존 아이오닉 5와 동일하게 들어가 있지만, 양산형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테스트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면 이 튀어나와 있는 이 휠만큼 휀다도 조금 더 빵빵하게 튀어나올 거라고 합니다. 휠은 뭐 이제 G90 처음에 이거 보고서는 야 아이오닉 5N 휠인가 했는데 G90 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사실 휠이 아니라 브레이크예요.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브레이크를 장착을 해놨나 봤더니만 포피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EV6 GT랑 동일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V6 GT도 실내 이제 버킷 시트가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오닉 5N도 버킷 시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들어가겠죠. 또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EV6 GT와 거의 큰 차이 없는 7,2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출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워낙 전기차 펀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펑카를 하려고 그런 비싼 금액을 줘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N 브랜드 하면 생각나는 컬러 뭐 있어요? 퍼포먼스 블루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 아이오닉 5N이 이제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막 팬아트처럼 여기 이제 아이오닉 5에다가 퍼포먼스 블루 색깔 막 입히고, 물론 뭐 보진 않아서 그런가 살짝 어색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반떼에는 되게 예쁘거든요, 이 퍼포먼스 블루 색이. 근데 아이오닉 5에 랩핑한 거랑 색 입힌 거 보니까 그렇게 좀 어울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도 사실 기존의 아이오닉 5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테스트 카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거지, 아이오닉 5N이 그냥 기존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마 조금 더 완성된 모델이 나오면은 바뀐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죠. 이제 제가 조금 알아본 포인트들, 어떤 부분이 바뀔까, 어떤 부분이 바뀔 것 같다, 요 얘기를 조금 들어봤는데요. 일단 카메라의 위치가 바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이오닉 5 오너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 그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갈 때 카메라가 보통 여기 있거든요. 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 부분이 오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후방 카메라가 자주 안 보인다. 이게 이제 기존 아이오닉 5 오너분들 되게 불편했거든요. 이 카메라 위치가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뭐 나왔어요? 디지털 룸밀러 나왔잖아요. 이 아이오닉 5N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디지털 룸밀러가 장착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룸밀러로 후방 카메라랑 연동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 확정 아니에요. 또 이거 확정이라는 게 혼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후면부에서 바뀌는 포인트가 뒷범퍼가 앞에 이제 프론트 범퍼랑 마찬가지로 이 뒤에 휀다도 엄청 커질 거란 말이에요. EV6도 그렇고, 보통 이제 좀 달리는 차들 보면 좌우 휀다, 뒤에 휀다도 이렇게 많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도로에 딱 가면은 뭔가 좀 빵빵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지는 차들, 그런 거 잘 보면
휀다가 굉장히 커요. 이 아이오닉 5N 역시도 아마 이제 출시될 때는 이 휀다 부분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프론트 범퍼,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뒷 범퍼도 굉장히 와일드해지고 커질 확률이 높은 거죠. 뭐 거의 100%예요. 그리고 이 뒷 범퍼 디자인도 바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휀다랑 뒷 범퍼만 바뀌면 뭔가 좀 약하잖아요. 벨로스터 N도 그랬고 코나 N도 그랬고 그다음에 아반떼 N도 N이 들어가면 뭐가 바뀌었어요? 스포일러. 특히 코나도 스포일러 되게 와일드해지고 커졌잖아요. 아이오닉 5 이 위에 있는 이게 사실 스포일러거든요. 여기 보면 이 밑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제 공기가 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차를 조금 더 다운포스도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데, 이 디자인이 막 이만큼 여기 막 날개도 달리고 조금 더 커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도 이거보다 좀 더 넓은 여기까지.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도 기존에 이제 브레이크 등이 딱 여기까지만 들어갔었는데 이제 페이스리프트 바뀌면서 여기까지 들어가잖아요. 이게 커지면 아마 코나인이 그랬잖아요. 여기 막 해서 커지고 이쪽에 스포일러처럼 이만한 거 달리고. 언제 출시가 되느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상은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출시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올 하반기 한 10월 정도에 EV6 GT가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맞춰서 뭐 아이오닉 5N도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EV6 GT가 먼저 판매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오닉 5N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가격이 아마 7천만 원 중반에서 8천만 원 초반, 뭐 초반 중반,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금액이 나오면 보조금을 이제 받잖아요. 50% 정도를 보조금을 받게 되면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전기차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사는 전기차가 가장 싼 전기차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GV60이라든지 아이오닉 5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온 아이오닉 5랑 비교를 하면 특히 이제 GV60은 보조금 자체가 50%로 줄었기 때문에 더 차이가 크겠죠.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은 추후에 이제 보조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겠다, 혹은 내년이 되면 보조금이 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마 작년 대비 올해가 좀 더 줄어들었고 올해 대비 내년이 또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참 여러분들께 이런 차 소개를 해드리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아픈 게, 이 아이오닉 5도 당장 계약해도 1년 걸린대요. 뭐 진짜 짧으면 한 반년, 뭐 6개월, 7개월 이렇게 걸린다는데, 과연 이 아이오닉 5N은 계약을 출시를 하고 사전 계약을 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깝깝하긴 합니다. 댓글에 이제 이런 댓글 달렸는데 너무 공감을 했어. 요즘은 사전 계약을 할 때 그냥 묻지만 계약을 넣어놓는 게 맞다. 어차피 나오는 시간이 길고 일단 계약해놓고 내가 싫으면은 취소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야 진짜 맞다. 내가 일단은 계약해놓고 안 살 거면 취소하면 되고.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 또 정작 살려고 하는 분들이 좀 피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주행거리는 아직 EV6 GT도 뭐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죠. 뭐 예상으로는 유럽 기준 이제 400km가 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300 중반의 인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전기차,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펀카론 처음이죠. EV6 GT가 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따지면 처음은 아니지만 아이오닉 5N이라든지 EV6 GT가 이제 출시가 되면은 좀 전기차도 재미난 이런 펀카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대자동차, 현대 전기차 최초로 N이라는 마크가 달려 나오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세팅, 어떤 재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전기차의 이런 펀카의 움직임이 잘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퍼포먼스 블루로 나올까? 당연히 나오겠죠. 설마. 퍼포먼스 블루 좀 이상할 것 같아. 퍼포먼스 그린? 좋아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가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파몰에 포켓몬이 찾아왔어요. 요즘 포켓몬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우파몰에도 포켓몬 피규어 방향제가 입점하였습니다. 이거는 차량용 방향제이기도 하지만 피규어 방향제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피규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피규어로 사용을 해도 될 만큼 퀄리티가 엄청난데요. 메타몽, 마자용이랑 얘는 프린, 거치대인데 거치대 상태로 놔두셔도 되고요. 뽑아서 송풍구에 거치를 하셔도 됩니다. 밑에 스티커가 있는데 떼서 이렇게 착 붙이셔서 다니셔도 됩니다. 이렇게 뒤로 돌려서 요거를 착 넣어주시고 얘를 그냥 탁 붙이기만 하면은
짜잔 완료. 19,8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포켓몬이 4마리 있지만 전설의 포켓몬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향도 대박, 퀄리티도 대박, 가격도 대박.